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보면은 이 답례품의 규정이 있어요. 답례품이 어떤 게 오면 이 기부자들이 흐뭇해할까? 시중가보다는 좀 더 싸게 좀 많게 오지 않을까요? 예,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사활을 걸 수도 있다. 여기. 답례품이 아무래도 이 고향세에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답례품에 대한 서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답례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은 10만 원 기준 거품 싹 빼고 10만 원 내면 10만 원 세액공제 받고 돌려받고 3만 원짜리 답례품 온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답례품에 대한 그 어떤 답례품이 과연 좀 어필이 가능할까? 이게 만약에 답례품이 포인트라면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답례품이 있어요. 3만 원짜리 답례품이 어떤 게 오면 이 기부자들이 흐뭇해할까? 아무래도 먹는 거가 좀 많지 않을까? 먹는 거? 네, 특산품이나 이제 계절 상품 아니면 집에서 매일 먹는 거, 뭐 김이라든지. 아예 네. 매일 먹는 그쵸? 거. 아예 어차피 먹을 거니까. 쌀 뭐 이런 거. 네, 쌀. 쌀이 3만 원이면 어느 정도짜리가 오는 거죠? 뭐 한 20kg 정도 되는 게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깜짝이야. 되거든요. 20kg가 오는 줄 알았어. 그러면 10kg 정도 되면 한 3만 원 정도 될 텐데 근데 쌀도 그냥 쌀 말고 여러 가지 기능성 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약간 그냥 사 먹기에는 좀 부담되는. 비싸서. 조금 유니크한 거를 받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냥 마트에 가서 사는 쌀 말고 그런 쌀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단일 품종이라고 요즘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이것저것 섞은 게 아니라 품종 하나로만. 예, 그래서 그런 쌀을 뭐 계절에 맞게 이제 받는 것도 괜찮죠. 잡곡 같은 것도 괜찮죠. 잡곡 좋네. 콩, 잡곡. 팥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요새 이제 뭐 섞어서 먹으면 좋으니까 몸에.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농촌을 생각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조금 포인트가 3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좀 모자라. 3만 원의 고기는 약간 1인용 같은 느낌으로 올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포장이랑 배송이랑 하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저희가 뭘 준비하다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이제 해산물 쪽으로 가면 3만 원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말씀하신 김도 그렇지만 뭐 멸치라든지 우리가 그렇죠. 밑반찬용으로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3만 원에. 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보면은 이 답례품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지금 현재로 보면 현물뿐만 아니죠. 현물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품권,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 김 사장님한테 바로 물어봐야 되겠다. 어떠세요? 상품권이 왔어. 냈는데. 상품권 좋긴 하죠. 좋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그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과메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철에 딱 가장 맛있는 시기에 보내주는 것도. 그 아주 제철이 현물이 오면 더 좋겠다. 그런 게 오면 시중가보다는 좀 더 싸게 좀 많게 오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그런 느낌은 어떨까? 그러면 그 철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이 행사를 꽤 많이 진행하시거든 각각. 축제를 많이 하죠. 그럴 때 뭐 쓸 수 있는 어떤 뭐 여행 상품권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지역 상품권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오면은 뭐 숙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아예 3만 원이라는 느낌보다는 아예 뭐 그 지역에서 그 축제할 때 뭐 사용할 수 있는 뭐를 딱 3만 원어치를 무료 해가지고 딱 오면은 오히려 더 낫지. 그래서 지역 축제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를 하게 되면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사 먹고 또 숙박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들을 얘들은 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 원 정도 줬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와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5천 원을 준다. 예전에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몇천 원, 뭐 3천 원, 5천 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 티켓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3천 원짜리 먹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재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평에서 자축제를 한다. 그러면 잔만 파는 게 아니고 뭐 떡볶이도 팔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렇지. 거기서. 어떻게 잔만 팔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5,000원 받았다. 그러면 자기 돈 뭐 한 뭐 10,000원 더 보태가지고. 그렇지. 뭐 그걸 원하는 거죠. 뭐 동동주 사 먹고 파전 사 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현재 법으로 봤을 때 그거 다 열어놨어요.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답례품의 핵심인데 제가 이렇게 쭉 요새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만 지금 지자체들은 내년에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이제 용역 주고 연구 용역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용역하고 뭐 세미나 같은 것들 하면서 쭉 가고 있고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끝나면 그 스케줄이 한 5월 정도 되면은 시행령 나오고 표준조례안 나오고 그러면 6월달 정도 가갖고 지자체 바뀌고 그러면 지자체 뭐 단체장들이 뭐 이어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표준조례안 근거로 자기네들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례품을 할 건가 그리고 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쓸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세팅을 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겠죠. 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기부를 하시면 어떤 거를 드릴 겁니다라는 얘기를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게 또 실적으로 또 프로모션 홍보도 할 수 있으시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사활을 걸 수도 있다 여기.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을 해보면 일본 아니 같은 이게 랭킹이 뭐 얘기해지니까 그렇죠. 신경 쓰인다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자체는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제 올해 바뀌게 되면 이제 4년 있다가 선거를 해야 될 텐데 실적을 이제 내면 좋잖아.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제 시각은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느 시각에서는 이게 절대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농촌 지역에 내는 데서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는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금 아까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한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작년에 한 6조 정도 돼요. 이 규모가. 벌써 끝난 거예요. 일본은 6조. 자리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제도가. 이 기부금의 규모가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인구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도 한 15년 정도 있다 그러면 한 2, 3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네, 2, 3조 정도 돼. 근데 이제 일본이랑 제도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건 있긴 한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 시장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10만 원 정도라고 대부분의 10만 원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 되는 사람, 10만 원 정도 내는 사람들이 전체 우리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20-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계산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한 1조 정도 되는 금액이 모일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이런 계산들이 맞으면은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니죠. 예, 거기에 뭐 한 30% 정도 답례품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면 한 3천억 정도 되는 게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 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제도가 효율적이 되려면 물론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게 괜찮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쿵짝이 맞는 거야 서로. 지자체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 또 기부하시는 입장에서도 요구사항이 이게 맞아 떨어지면은 제도가 힘이 생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주는 자와 받는 자 이제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측의 입장이 분명히 잘 그 하모니가 이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